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D 장면을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뷰포트 내비게이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브젝트의 위치나 방향 그리고 크기를 변환할 수 있는 변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D 뷰포트의 화면에는 실제 렌더링되는 메쉬 오브젝트 이외에도 정보 전달 및 여러 기능을 위해 표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레이는 끄거나 켤 수 있고, 여러 오버레이들 중에 보일 것과 숨길 것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오버레이들은 뷰포트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것들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버레이를 좌끌기로 끌면 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 Y, Z 글자가 표시된 원과 글자 없는 원들을 좌클릭하면 해당 좌표축 방향으로 뷰가 정렬됩니다. 이때 화면 왼쪽 상단에는 뷰의 이름이 표시되는데, 두 부분을 나누어 왼쪽은 뷰의 종류, 오른쪽은 투영 방법에 대해 표시합니다. 투영 방법은 원근 투영을 나타내는 퍼스펙티브와 직교 투영을 나타내는 오소그래픽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축방향으로 뷰를 정렬하면 자동으로 직교 투영이 됩니다. 정렬된 뷰를 회전시키면 뷰의 종류가 유저 뷰로 바뀌고 투영 방법도 원근 투영으로 바뀝니다. 뷰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우측 상단에 있는 격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근 투영과 직교 투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근 투영은 거리가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가까워지면 크게 보이도록 표시하는 투영 방법이고, 직교 투영은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뷰가 장면에 배치된 활성 카메라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다시 누르면 이전 뷰로 돌아갑니다. 손 모양의 아이콘은 좌끌기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로 끌면 뷰가 패닝 됩니다. 패닝은 바라보는 방향은 바꾸지 않고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은 상하로 좌끌기 하면 줌 확대 또는 줌 축소가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할 때 오버레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능들과 단축키는 헤더의 뷰 메뉴에 모두 모여 있으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방향으로 뷰를 정렬하는 단축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뷰 정렬의 단축키는 숫자 패드를 이용합니다. 숫자 패드 1을 누르면 뷰가 앞쪽 보기가 됩니다. 이때 앞쪽이란 모델인 원숭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원숭이의 앞에 서 있는 관찰자가 원숭이를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 방향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패드 1을 누르면 뒤쪽 보기가 됩니다. 이것처럼 나머지도 컨트롤 키와 조합하면 반대 방향 보기가 됩니다. 숫자 패드 3을 누르면 오른쪽 보기가 됩니다. 원숭이의 귀걸이가 있는 왼쪽에서 바라본 뷰이지만 원숭이가 기준이 아니고 원숭이 앞에 서 있는 관찰자의 기준에서는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와 조합하면 반대 방향 보기가 됩니다. 숫자 패드 7은 위쪽 보기이고 컨트롤 숫자 패드 7은 아래쪽 보기입니다. 숫자 패드 5를 누르면 원근 투영과 직교 투영 사이를 전환합니다. 숫자 패드 0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전환하거나 다시 누르면 이전 뷰로 복귀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끌면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듯 중심점을 기준으로 뷰가 궤도 주위를 회전하는 오비트 뷰가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끌면 화면이 패닝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리면 줌 확대 또는 줌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끌면 좀 더 부드럽게 줌이 됩니다. 단축키 Shift B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를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는 점선이 표시되는데, 이때 마우스를 좌끌기에서 경계선 박스를 그리면 해당 박스 영역이 줌이 됩니다. 배가 좌우로 기우뚱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롤이라고 하는데, Shift 숫자 패드 4를 누르면 왼쪽으로 롤하고 Shift 숫자 패드 6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롤됩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숫자 패드의 마침표를 누르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화면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화면을 채울 수 있게 줌됩니다.
다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선택된 모든 오브젝트가 화면을 채울 수 있게 줌됩니다. 단축키 홈키를 누르면 장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보이도록 줌됩니다. 장면에 오브젝트가 많이 추가된 뒤에는 그 중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편집하고자 할 때 다른 오브젝트가 거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편집하고 싶은 오브젝트만 남기고 나머지 오브젝트는 숨겨지면 작업하기가 편해지는데 블렌더는 로컬 뷰로 이것을 지원합니다. 숫자 패드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면 로컬 뷰로 전환되고 선택된 오브젝트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로컬 뷰일 때는 뷰 이름에 로컬이 표시됩니다. 단축키를 다시 누르면 로컬 뷰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로컬 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컬 뷰에서 다시 빼고 싶은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해당 오브젝트만 다시 선택한 뒤 M키를 누르면 로컬 뷰에서 제거됩니다. 로컬 뷰에서만 제거되는 것이지 오브젝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 뷰를 나오면 다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카메라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위치와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카메라 구도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뷰포트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장면을 탐색하다가 원하는 구도가 나왔을 때 현재의 뷰 위치와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 쉽게 구도를 잡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단축키 Ctrl Alt 숫자 패드 0을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 탭 키 위에 있는 틸드 키를 누르면 뷰 파이 메뉴가 호출되는데 여기서도 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 중 선택된 항목을 보기는 앞에서 본 Flame Selected와 같은 기능입니다. 파이 메뉴의 기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 항목의 수는 최대 8개인데 메뉴 항목 오른쪽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배열은 숫자 패드의 배열과 같습니다. 5를 제외한 8개의 숫자입니다. 파이 메뉴를 호출한 뒤에 해당 숫자를 누르면 단축키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메뉴 항목까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지 않아도 가운데에 있는 링을 넘어서면 링 위에도 표시가 되고 메뉴 항목도 반전됩니다. 이때 클릭하면 메뉴 항목이 선택됩니다. 더 빠른 방법은 메뉴 항목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다면 파이 메뉴 호출을 위한 단축키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마우스를 메뉴 항목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단축키에서 손을 떼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메뉴 항목이 선택됩니다. 또 다른 내비게이션 방법 중에 비행 내비게이션과 걷기 내비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창의 내비게이션 탭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방법이 단축키를 누르면 호출됩니다. 기본값은 걷기입니다. 걷기를 선택하면 아래에 걷기 관련 설정이 몇 가지 있는데 설정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중력은 체크를 켜면 뷰가 아래로 낙하합니다. 이것은 단축키로도 켜고 끌 수 있으며 뷰 높이는 낙하할 때 바닥에 물체가 있으면 낙하를 멈추는데 그 물체에서 뷰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점프 높이는 중력 모드에서 단축키 V키를 누르면 뷰가 점프하는데 그때 점프하는 높이입니다. 단축키 Shift 틸드를 누르면 걷기 모드가 시작되고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보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W키를 누르면 앞으로, S키를 누르면 뒤로, A키는 왼쪽 옆걸음, D키는 오른쪽 옆걸음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Shift 키를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속도가 빨라집니다. E 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Q 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탭 키를 누르면 중력 모드가 켜지면서 뷰가 낙하합니다. 이때 아래에 물체가 있으면 낙하가 멈춥니다. 중력 모드에서는 하늘 쪽을 바라봐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체 위에서 뷰 높이를 유지한 채 이동합니다. 단축키 V키를 누르면 환경 설정창에서 설정된 높이만큼 점프했다가 낙하합니다. 중력 모드에서도 Shift 키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원하는 구도를 찾았을 때 좌클릭하면 뷰가 확정되고 걷기 내비게이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만약 걷기 내비게이션 도중에 우클릭을 하면 내비게이션은 취소되고 내비게이션 이전 뷰로 돌아갑니다. 환경 설정창에서 기본값을 비행으로 바꾸면 단축키를 눌렀을 때 비행 내비게이션 모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본값을 바꾸지 않아도 헤더의 뷰 메뉴에서 언제든지 비행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눌러 비행 내비게이션 모드를 시작하면 비행 모드를 나타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면에 표시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걷기 모드와는 다르게 조금 느리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뷰가 회전합니다. 뷰의 이동에 사용되는 단축키는 걷기 모드와 같지만 걷기 모드처럼 단축키를 누르는 동안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누르면 이동을 시작하고 반대 방향을 누르면 멈춥니다. 한쪽 방향의 단축키를 계속 누르면 속도가 조금씩 가속되고 비행 내비게이션에는 중력 모드가 없습니다. 오브젝트의 위치와 회전 그리고 규모를 바꾸는 것을 변환이라고 하는데 툴바의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툴바에는 5종류의 변환 도구가 있는데 규모 관련 도구가 2종류입니다. 변환 도구는 이동, 회전, 규모 변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이동 도구를 선택하면 선택한 오브젝트에 화살표들이 표시되는데 이런 걸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동 도구의 기즈모는 축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는데 화살표의 색은 축방향 색과 동일합니다. X축은 빨강, Y축은 녹색, Z축은 파랑입니다. 화살표를 좌끌기로 끌면 해당 축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화살표 이외에 작은 사각형들도 보이는데 색이 축방향의 색과 동일한 빨강, 녹색, 파랑입니다. 이 사각형을 좌끌기로 끌면 해당 색의 축방향만 제외하고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X축의 색인데 빨간 사각형을 끌면 X축을 제외한 Y축과 Z축으로만 이동합니다. 만약 기즈모가 아닌 화면 빈 곳을 끌면 현재 뷰가 바라보는 방향과 수직인 가상의 평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회전 도구를 선택하면 원형의 기즈모가 표시됩니다. 기즈모의 색은 회전의 기준이 되는 축방향의 색과 같습니다. 빨간색 기즈모를 끌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녹색은 Y축, 파란색은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바깥의 흰색 기즈모를 끌면 뷰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축으로 해서 회전합니다. 화면의 빈 곳을 끌어도 뷰의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규모 도구의 기즈모는 이동 도구의 기즈모와 모양이 거의 같은데 사용법도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동 대신 규모를 변환합니다. 화면의 빈 곳을 끌면 특정 축방향이 아니라 세 축방향 모두 같은 비율로 규모가 변합니다. 스케일 케이지 도구는 규모를 변환하는 것은 같지만 기즈모의 모양만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조절점을 끌어서 규모를 변환합니다. 변환 도구를 선택하면 이동, 회전, 규모의 기즈모가 한꺼번에 표시됩니다. 기즈모의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탑바의 옵션에서 표시될 기즈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을 클릭하면 여럿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빈 곳을 끌면 이동 기즈모가 작동되는데 탑바의 옵션에서 드래그 액션 값을 바꾸면 회전이나 규모의 기즈모가 작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변환하면 속성 편집기에서도 속성이 함께 변합니다.
이제 단축키를 사용한 변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lt-G를 누르면 이동 변환을 초기화합니다. Alt-R을 누르면 회전 변환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Alt-S를 누르면 규모 변환이 초기화됩니다. 이동, 회전, 규모 변환의 단축키는 GRS를 사용합니다. G키를 누른 뒤 마우스를 움직이면 오브젝트는 정확히 뷰의 방향에 수직이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지나는 가상의 평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보통은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축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유용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해당 축방향의 키보드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축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X축을 따라 움직이고 싶으면 X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위해서 G키를 누른 뒤 X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숫자만큼 정확하게 이동합니다. 원하는 이동이 끝났으면 좌클릭을 하거나 엔터키를 누르면 이동이 확정됩니다. 만약 이동 도중에 우클릭을 하거나 ESC키를 누르면 이동이 취소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R키를 누른 뒤 마우스를 움직이면 뷰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축으로 오브젝트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회전도 이동과 마찬가지로 특정 축방향으로만 회전시키고 싶다면 R키를 누른 뒤 축방향을 키보드로 누르면 됩니다. 특정 축방향 키를 누르면 축방향으로 가는 실선이 표시됩니다. 회전도 이동과 마찬가지로 좌클릭이나 엔터키를 누르면 회전이 확정되고 우클릭이나 ESC키를 누르면 회전이 취소됩니다. 회전 도중에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수치의 각도로 정확히 회전합니다. 수치는 라디안 값이 아니고 각도 값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규모가 변환됩니다. 규모 변환도 이동이나 회전처럼 S키를 누른 뒤 축방향 키를 눌러 특정 축방향으로만 규모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변환을 할 때 특정 축방향으로 한정해서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축방향의 변환을 제한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환 단축키를 누른 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축방향 키를 누르면 됩니다. 속성 편집기를 보면 Z값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뿐만 아니라 규모 변환에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회전은 축방향 제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